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한 달 2,000명 쫓아내면 찐 보수 2만 명 들어온다. 네, 장동혁 대표가 저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한동훈 제명을 확정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SNS를 통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또 계엄팔이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 제가 앞장서겠다. 댓글로 그 추운 날 그 한 딸들 다 거리로 나가서 자기 지지 집회하라 그러고 지는 따뜻한 안방에서 댓글이나 두들기고 있던 자가 앞장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 딸들의 집회를 매우 심각한 해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퇴진을 그 연단에 올라가서 외친 마포 의뢰 함운경이라는 당협위원장, 이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조강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달 집회에 나가서 연단에서 장동혁 퇴진 등 해당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함운경을 징계하라. 해당 행위가 계속 벌어지는데 당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 그런 행태가 만연해지는 것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최고위원회 참석자들도 조강한 최고위원이 이 발언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할 거냐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할 거 없어요. 이 정도 발언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왔으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착수해서 징계 공고하면 윤리위가 받아서 징계 처리하면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 이따위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이른바 한 딸들의 여론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은근히 한동훈이 제명만은 좀 피해 가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던 자들도 이제는 입을 더 이상 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과 배현진이, 함은경이, 뭐 박정훈이, 박정아, 한지아 이런 것들, 한동훈 똘마니들,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똘마니들을 한동훈 제명과 동시에 완전 척결하자. 그리고 그 추운 날 한동훈이 댓글 다는 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야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나 그러고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동훈이 쫓아다니는 한 딸들이 있다면 이번에 같이 탈당 공고하자. 그렇게 해서 뭐 그 집회가 뭐 2,000명도 채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집회 2,000명 전부 다 당에서 나가면 그 빈자리를 우리 진짜 자유파 국민들이 2만 명, 20만 명 들어와서 채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을 새롭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일이라면 저도 앞장서서 역할하겠다.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트럼프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좀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막 막무가내 뭐 이른바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고 뭐 이런 사람으로 좌파 언론들이 그리고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왜곡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전략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치는 말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말이 정치면의 주요 기사들을 거의 대부분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트럼프의 말만은 그냥 엄포겠거니 헛방이겠거니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트럼프의 행적을 쭉 보면 이 사람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트럼프인 거예요.
이번에도 관세 25%로 다시 재인상하겠다고 한 선언을 다들 뭐 갑자기 나온 이 돌출적인 발언처럼 지금 다루고 있어요. 한국 언론들이 아주 한심한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논평에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고 메시지다. 경고 메시지다. 행동이 임박했다. 결국 그 행동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종교 탄압 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 그리고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압박과 탄압,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다. 계속해서 미국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모르면 무능하고 알고서도 그러면 사악한 것이다. 제가 이런 논평을 한두 번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가 저 좌파 것들이 강행한 청문회에 불려 나왔어요. 거기서 이 미국 청문회와는 완전히 다른 고함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이런 이 대한민국 국회의 그 천박한 수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 대사관은 쿠팡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청문회 출석을 방청석에 앉아서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그리고 쿠팡 청문회 후 본국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쿠팡에 대해서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능한 좌파 것들이.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기업과 자기 나라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차별 대우받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쿠팡이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중앙일보는 미국이 3번의 경고장을 이미 보냈다. 그런데 무능한 건지 무식한 건지 사악한 건지 이재명 것들이 다 무시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표현은 점잖지 않습니다. 정부 국회가 묵살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 원상복귀는 이유 없는 급발진이 아니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 정통망법입니다. 이거 우리 유튜브 죽이려고 저것들이 밀어붙였던 것인데 아니 유튜브도 따지고 보면 미국 기업 아닙니까? 구글.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를 이미 여러 차례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주 전에 항의성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냈어요. 또 며칠 전에는 김민석이를 불러다가 벤스 부통령이 직접 쿠팡 문제에 대한 질문 형식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마치 무슨 날벼락 맞은 것처럼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한정혜라는 정책위 의장은 대미 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없이 1분기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석 달이면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안 했냐 말이에요. 다시 관세 폭탄 두드려 맞기 전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저 좌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미국이 서한을 보내고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이한테 팩트시트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모두 사전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것들이 팩트시트를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그냥 깔아 뭉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문제가 터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3차례 이상 경고음을 계속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것들의 무능과 사악함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아서 다시 관세를 25%로 복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특히 공화당은 쿠팡을 부당하게 탄압한 것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은
관세 인하를 위해 트럼프 정부와 합의를 도출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뭐 간단하다. 이게 뭐 복잡하냐. 너네가 보복받을 짓을 했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합의는 해놓고. 또 동시에 이 상황을 보면 이것들이 이 이재명 것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떠벌려댔어요. 마치 자신의 치적이나 되는 듯이. 강훈식이는 지난 8월, 작년 8월에 백악관과 청와대 한 라인 개설. 그래서 강훈식이하고 백악관 실세인 수지, 와일스 간에 채널이 가동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또 김민석이가 미국을 가서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특방 간담회에서 아우 벤스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이게 한 라인이거든요. 전화번호는 무슨. 미국 하원의 공화당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은 X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최근에 미국 정가에서는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언론 입틀막 막겠다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핵심은 구글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기존의 굴뚝산업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벤스 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이를 불러다가 쿠팡 문제를 콕 집어서 질의하면서 한미 관계에 오해가 없도록 관리해달라는 말을 한 것은 마지막 최후 통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무부는 미국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검열 법안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경고 사인을 다 무시한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이를 불러다가 쿠팡 같은 미국 기반 기업에 대한 제재와 규제를 추진하지 말라고 워닝했다고 아예 보도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부통령이 직접 워닝을 했다는 얘기는 김민석이가 그 후에 기자간담회나 이런 데서 밝힌 데는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가 경고받았는데 경고받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석이는 벤스가 쿠팡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냐라고 자기한테 물었고 자기는 쿠팡 관련 설명 문건을 준비해서 벤스한테 보여줬다. 마치 그야말로 질문하고 대답했다. 오해가 해소된 것처럼. 제가 어제 그제 이 벤스 부통령의 이 질문이 사실상 경고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최근 논의의 상당 부분은 쿠팡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게시물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의 부당한 대우, 한국 내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조치 등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설명합니다.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불만이 관세 원복으로 나타났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관세 문제와 관련된 이 이재명 것들의 실무 책임자가 경제부총리 구윤철입니다. 이자는 어제 국회 재경위에서 재경위가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 간사가 국회로 불렀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구윤철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재명 것들의 경제사령탑이라는 자의 발언입니다.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뭐 쿠팡이랑 겹쳐 있는 건지, 뭐 그냥 입법 조치가 그냥 미진하다고만 하는 건지,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가서 미 상무장관을 만나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이게 지금 경제사령탑 맡고 있는 자의 대답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미자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빚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지 않았냐.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재명이가 국회 탓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야 이래놓고서 어떻게 국민의힘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언제 이 상임위에 나 상임위원장한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 예, 지난해 11월에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불려가서 야단 맞고 나서 또 트럼프가 또 다시 에이펙 회의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미 공동 시트 팩트 시트가 발표가 됐는데 이 팩트 시트가 지난해 11월에 발표가 되고 나서도 이재명 것들이 입법 조치를 서두르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는 상황을 보고 2주 전에 제임스 헬러 주한 미 대사 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 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도 이 편지를 같이 보냈어요. 이 서한에서 제임스 헬러 미 대사 대리는 공동 팩트 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어요. 이게 쿠팡 지적하고 정통망법 지적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유튜브를 입틀막 하겠다는 정통망법 이게 국회 통과되자마자 미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것들은 미국 측이 2주 전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서 알려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이 서한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예 입에다 먹여줘야 이게 밥인지 뭔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그야말로 단세포 같은 무능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들 설명해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건 이것들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더구나 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물려 돌아가는 이 시기에 관계가 있고 없고를 따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국정을 무슨 유치원 애들 장난으로 하냐 너네? 어제 이재명 것들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재명이가 직접 주재할 때도 가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김민석이가 총리로서 주재를 합니다. 그런데 김민석이는 어제 무슨 이해찬이 장례인지 뭔지 거기에 가야 될 일정이어서 사회를 구현철이한테 맡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서열이 경제부총리니까 구현철이한테 맡겼다 그래요. 그런데 구현철이가 이 김민석이가 사회를 맡기고 이제 자리를에서 일어나서 떠야 되는데 사회를 맡기자마자 구현철이가 잽싸게 김민석이한테 그 총리님 박미성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하면서 발언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김민석이가 이러고서 그냥 갔대요. 지가 미국과의 한라인 구축했다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이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에요. 이 팩트 시트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대미투자특별법. 좌파들은 그렇게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은 야 그거 국민의 부담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국회 동의부터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이것들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꼼수로 우회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대미투자특별법조차
국회 상임위에서 한 번도 언급이 그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 것들 속내를 보면 뭐 할 수 없이 트럼프 눈치 보느라고 팩트시트라고 하는 합의는 했지만, 그리고 거기 보면 이걸 입법 조치를 하고 나면은 다 소급해서부터 이 15% 관세가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서둘 게 뭐 있어. 뭐 급한 건 미국이지 트럼프지. 야, 뭐 입법 서둘 거 없어. 이런 속내였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겠죠. 상임위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유관 상임위가 재경이 1차 재경인데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이긴 하지만 총 26명인데 그중에 15명 26명 중에 과반이 넘는 15명이 민주당 것들이에요. 지것들 언제 꼭 필요할 때 강행 처리 안 했어요? 이 민주당은 이미자 위원장한테 대미 투자특별법 관련 한 번도 논의 자체를 제안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실상 이것들이 입법 사보타지한 거지. 또 유관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 24명 중에 14명이 민주당이에요. 과반이라고. 그래 놓고 이재명이는 이 문제는 아니지만 국세청장하고 대화하면서 한 얘기지만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투덜댄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 덮어 씌울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어쨌든 지 잘못이 아니고 국회가 입법을 못해서 뭐 국세청장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자 이 좌파 것들이 개딸들이 정청래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정청래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정청래가 무슨 1인 1편이 뭐니 지 당권 잡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정작 집권당으로서 챙겨야 될 국정 관련 중요 현안은 다 방기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이재명 것들을 향해서 공세를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사태는 이재명이가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국회 비준 동의 후에 필요하다면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통상 합의를 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이재명과 이재명 것들한테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현안 질의를 즉각 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 이제 언론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온 비준 동의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송원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비준 동의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면 뭐 특별법이건 뭐건 이런 입법 절차를 취해야 되지 않냐.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이가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면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재명 것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아니냐. 예,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동안 국민들께 속이고 있었던 협의 과정이나 내용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 많은 의혹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문제를 치고 나왔습니다. 외통위 간사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그동안 너네들이 발목 잡기로 매도해 오지 않았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으로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졌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우리들의 합리적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중차대한 문제를 독단적이고 안일하게 다루어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태가 김민석이가 방미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김민석이는 방미 당시에 모든 대화와 설명이 다 잘 된 것처럼 발표하면서
벤스 부통령과의 한라인 구축까지 자화자찬하지 않았냐. 김민석이가 자랑한 그 한 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이냐. 김민석이는 미국에서 하원 의원들과 오찬하고 벤스 부통령과 회담하면서도 한미 간의 이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온 것 아니냐.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을 입증한 것이다. 알고도 숨겼다면 또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미국의 경고가 심상치 않다. 저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전략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 교회에 대한 탄압, 그리고 정통망법이라고 하는 이 희대의 악법으로 인한 언론 자유의 침해, 그리고 쿠팡을 비롯한 자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이런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이재명이를 직접 불러서도 하고 김민석이를 불러서 벤스 시켜서도 하고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고로 고쳐지면 경고로 끝나겠지만 경고를 거듭해서 했는데도 저 이재명 것들처럼 무식하고 무능해서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사악해서 개무시하고 있으면 그 다음 행동으로 돌입하는 것이 트럼프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관세 협상, 국회 비준이 필수다. 미국이 25% 관세 원상복귀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이재명 것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보 개제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일단 25% 보복관세를 발표를 해놓고 그리고 너네 약속한 것 빨리 이행해. 나도 뭐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러는 거야. 약속을 지키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를 위한 이 관보 개제를 준비하면서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인상, 원상 복귀죠.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관보 개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벼랑 끝에 몰려버린 이재명 것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딴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길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은 단순히 뭐 국회 입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얘기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처우. 그러니까 미친 잭 스미스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3마리 사냥개 그거 빨리 좀 잡아라. 근데 이것들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 조롱하듯이 2차 종합특검까지 지금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종교탄압 문제입니다. 손현보 목사 구속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마치 또 한 번 트럼프한테 한 방 매기듯이 정강훈 목사까지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쿠팡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 기업 쿠팡과 우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법을 아예 만들어갖고 정통망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서 강력하게 차별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뭔가 구체적인 꼬투리를 잡아서 뭐 압박을 해도 해야 되니까 그 잡은 꼬투리가 입법이 지연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면에 마치 빙하에 드러난 10%가 아니라 물밑에 숨어있는 90%가 실제로 무서운 것이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부당 대우, 정교 탄압, 그리고 정통망법을 비롯한 언론 탄압,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것들은 그게 뭐 우리한테 한 게 아니라 저 국회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덤탱이 씌우고 있습니다. 김용범이 정책실장이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국회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정관, 여항구 등이 방미를 통해서 국회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가면 저쪽 미국의 러트닉 또는 제미어스 상무부 장관이나 뭐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것들 파트너가 그러니까. 일정이 잡혔냐? 아직 일정이 확정 안 됐어요.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이것들이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 따라서 관세 원상복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종북 주사파 것들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이재명 것들을 향해서 비판을 전면화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민석이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벤스 부통령과 한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25% 관세 인상으로 뒤통수를 맞지 않았냐. 김기현 의원은 한라인이라고 했는데 한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다.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데 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미 관세 협상의 실행의 첫 번째 단계가 국회 비준 동의다. 그것부터 시작해라. 이게 국민의힘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고 트럼프의 관세 원복을 계기로 해서 그 공세를 더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재경이 간사입니다. 페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자는 것이냐? 이재명 것들한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60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 헌법 제58조.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게 국회 비준이거든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비준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너네들 감추고 있는 게 뭐냐. 저것들이 국회 비준을 하려면 팩트시트 전문을 공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뭔가 구린데 있으니까 감출 게 있으니까 이거 비준 없이 그냥 특별법으로 가져가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서 국회 비준 요구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약이 아니다. 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 궤변 빨리 포기해라. 이재명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문제가 매우 중차대한 또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한동훈 제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금 전 9시부터 장도혁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도혁 대표의 모두 발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발언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에 현안인 한동훈 제명건을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고성국의 숲에 올린 한동훈 제명은 시작이다. 떨거지들도 당장 징계해야 한다. 이 글에 카페 모카아이스님은 박사님 드디어 결정된다고 하니 기대 100%.
그런데 하도 세상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약간 이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하게 되면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 뻥 뚫어지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유자정님 말씀하신 대로 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한 세력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명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저것들 용서해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만 제대로 배웠어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니님, 박사님 드디어 쓰레기 치우고 시원하게 국수 먹는 날입니다. 강호환님, 박사님 영등포 가셔서 잔치국수 많이 드시고 한동훈이가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YS 말을 인용해서 떠들어대던데 요즘에는 당 모가지 비틀면 새벽에 오는 게 아니라 치킨이 됩니다. 저녁에는 직원들한테 치킨 회식 좀 해주시죠. 갑자기 우리 직원들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치킨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철우 지사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권을 뺏기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동훈이 때문에 정권 뺏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징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서 나는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늘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했으니 큰 결심이 있을 거라고 본다. 오늘의 한동훈 징계를 예고한 발언입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이 국회 앞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서 징계 반대에 무슨 뭘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제는 위장 보수 위장 족보 언론까지도 한동훈이가 지모등을 팠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고 그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준 것 아니냐. 열흘간 재신기간도 주고 또 단식 투쟁 중에 한 번이라도 그냥 단식장에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했으면 제명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주말에 모여서 장동혁 탄핵 집회나 하고 당협위원장에 올라가서 장동혁 사퇴하라 그러고 이러니 니거들이 니 무덤 파고 들어간 것을 어떡하겠냐. 특히 한동훈이가 직접 김정혁이 탈당 권유한 윤리 결정에 대해서 나치즘이니 북한 수령론이니 이런 택도 없는 비난을 퍼부어대면서 완전히 마지막 남은 명줄까지도 지 스스로 끊어버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이 한동훈 제명 질문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한동훈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이지만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시라도 빨리 당무에 복귀해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2024년 지금부터 한 1년 4개월 전입니다. 1년 3개월 전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한동훈이를 비판했다가 한동훈이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비판도 못하냐 했더니 한동훈이가 그게 비판이냐 당대표 욕하는 거지 라고 해서 좀 설전이 벌어졌다 하는데 한적한 그래 당원이 당대표 욕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너는 함은경이는 배현진이는 고동진이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한동훈의 말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한동훈 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에 대한 전면적인 청산과 숙정이 뒤따라야 한다. (707) 특임단장 김연태 전 대령이죠. 거짓에 맞서 싸우겠다. 국방부가 김연태 전 (707) 특임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해서 파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방부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고 불명예 전역되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둔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습니다. 저는 현재 재판 중이며 재판간 허위 조작된 공소장의 대부분을 반박하였고 재판 중인 내용으로는 징계할 수 없으며 재판 이후에 필요시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군 중장과 육군 소장이 앉아서 결과를 정해둔 형식적 징계 심의를 진행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장군들이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날 비상계엄에 동원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그날 그 시간에 해당 직책에 있었기에 합법적인 명령을 받아 출동한 것뿐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테러나 테러에 준한 위협도 아니고 국회 관계자 일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대원 각자가 도덕적으로 잘 행동해 주었고 비록 폭행, 폭언, 욕설을 당했지만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어진 건물 봉쇄 의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 9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직무배제가 임박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하들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부하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예상치 못한 질문 세례를 받았고 출동 당시 기억과 복귀하여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정보들이 혼합되어 일부 잘못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관 진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해명하였습니다. 저는 사전 공모한 바가 없으며 현장에서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본회의장이 어디인지도 몰랐으며 거기에 갈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모하여 국회로 출동한 것이 아니냐, 본회의장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기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을 포박하여 체포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 것이 아니냐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부대와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홀로 싸워왔고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저는 성일종 위원장을 만나 국방위원장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333호실에서 있었던 박범계, 부승찬 의원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설명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저는 언론과 민주당의 표적이 되었고 허위 조작된 공소장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하시던 부모님께 그건 가짜뉴스다, 너무 믿지 마시라고 했던 제가 이제는 진실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무너졌고 언론은 이미 대부분 좌편향 되었습니다. 검찰과 판사도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제가 사랑하는 군대마저 정치화되고 정치 군인들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싸워 이길 수 없는 군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부하들에게 너희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강제 기소 휴직시키고 불법적 징계를 통해 파면이라는 최악의 불명예 전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군인들이 각자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불법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될 것이기에 모든 지휘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군의 명예와 사기가 사라진다면 그저 계급에 의해 움직이는 폭력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군 수뇌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타락한 정치 군인일 뿐입니다. 깡패들도 나름의 의리가 있다고 하는데 파렴치하다 못해 피도 눈물도 없이 부하들을 내팽개치는 국방부의 행태와 군 수뇌부의 행동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날 국회에서 유혈 사태를 막은 진짜 영웅은 707 특수임무단 부대원들입니다. 저는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못 들어가겠냐는 질문에도 더 이상 무리수를 두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저에 대한 협박과 회유가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본회의장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지시가 대통령 지시다.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불법임을 알고 항명하여 유혈 사태를 막았다. 이렇게 거짓 진술하여 훈장받고 특진하고 가짜 장군이 되었어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끝까지 진실만을 말하며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군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군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대한민국의 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군인 신분으로 가짜뉴스와 싸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안귀령의 총기 탈취 시도가 잔다르크로 둔갑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이 명예를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거짓과 정치군인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과 진실을 알리고 계신 진짜 유튜버와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김현태 단장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조중동의 굴욕. 김민수 최고위원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실 건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제명과 관련해서 자멸, 공멸 뭐 이런 따위의 공격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 정도 공격은 각오했다. 국민의힘은 분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개혁이 옳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다. 잡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통증 없이는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해찬 부원장은 좌편향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제명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 하면서 SNS에 당원과 지지층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장동혁 대표를 누가 무슨 자격으로 사퇴하라 마라 할 수 있느냐. 의원 배지 몇 개, 시장 직책보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이다 하면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62.5%가 한동훈 제명에 찬성했고 보수층 전체를 넓혀도 한동훈 제명 찬성 61.5%로 나왔습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장해찬 부원장은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운운하는 정치꾼들은 국민과 당원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선택받을 용기도 배짱도 없으면서 매번 개파 정치로 여론몰이나 하는 게 고작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똘마니들은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긴급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용태 이자가 이 정도의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하실 거라면 적어도 당대표 신임조사 같은 것은 했어야 정당성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따위로 얘기하면서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김용태가 얘기하는 이 기상천외한 일, 이게 한동훈과 그 일당들, 그 가족들이 동원된 단계 사태 아닙니까? 이런 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한동훈을 제명했다고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걸라는 거예요. 제 기분 같아서는 그래, 재신임 걸자 이것들아. 너희들도 배지 걸어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개 평당원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작은 당직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래, 내 당직 걸 테니까 네 배지 걸어라 할 것 같습니다. 배현진이는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장동혁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어요. 박정훈이는 의총에서 한동훈 징계 찬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송언석도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정훈이는 원외당의 위원장 한 두어 명이 징계 찬성 의견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 원외당의 위원장들을 싸잡아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저런 장동훈 똘마니들의 몇몇 발언을 무슨 중요한
정치인 발언인 것처럼 인용하면서 수도권에서 장동혁 사퇴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안과 미래는 다음 주에 이준석이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뉴데일리가 조중동 굴욕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조중동이가 그렇게 나서서 한동훈 징계하면 안 돼, 너네 화해해야 돼 라고 훈수를 뒀는데, 훈계를 해댔는데 전혀 안 먹혔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조중동의 굴욕이라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그러면서 뉴데일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동훈이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파 정당에 배치한 3명의 대통령이 엄청난 곤욕, 3명 다 감옥 갔잖아요. 모두 관여한 자다. 또 2024년 총선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혼자 겸직하면서 완전히 선거 말아먹은 자다. 그것도 부족해서 총선 바로 직후부터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과 그 가족들까지 동원된 음습한 여론 조작질을 벌인 자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감옥 보내고 정권을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한테 헌납한 자다. 이런 한동훈이가 제명되자마자 우리가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기자회견이랍시고 했다. 호남 농객 주동식 대표는 이렇게 단언했다. 한동훈은 정치를 통해 집단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구현하는 자다. 우파의 고질인 좌파에 대한 패배의식을 갖고 본질적으로 좌파의 정당성을 우선시하는 자다. 이런 한동훈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파는 절대 새로 시작할 수 없다. 또 권경희 대표는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장문에 그래서 은인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익명 뒤에 숨어서 걸레짝 같은 저급한 언어로 비방하고 들키면 증거를 인멸하는 자, 이것이 서울법대 출신의 대한민국 검사 법무장관을 지낸 자의 실체다.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응징이 20개월 가까이 늦어지는 것은 저 보수위장 족발 언론 조중동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조중동의 필진, 논설위원, 무슨 국장급 기자들 사이에 한동훈 빠 수준의 저열한 글을 써제낀 자들이 많다. 심지어 사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동훈의 범죄를 축소하고 한동훈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쓴 사례들도 많다. 이렇게 되자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보다 더 혐오스러운 자가 한동훈이다. 한겨레 MBC, JTBC보다 더 싫은 매체가 조중동이다. 이런 말까지 공격론에 나오게 됐다. 조중동의 몰락이다. 이번에 조중동이 온 힘을 다해서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를 압박하고 협박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 조중동의 굴욕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